안녕하세요, 태호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바로 기다리던 연말 업데이트 소식이 나왔습니다. 꽤나 많은 업데이트들이 실행되는데요. 하나씩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애플워치용 앱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 전용 애플워치 앱이 나오는데요. 애플워치로 차를 잠그고 해제하고 또는 프렁크를 열거나 실내 온도 조절, 배터리 상태 확인 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유료로 구매하신 앱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애플워치에서 사용도 하시긴 했는데 이제는 정식 앱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폰 유저들한테 너무나 좋죠. 반면 갤럭시 소식은 없습니다. 테슬라 타다 보면 아이폰에만 더 특화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오토 트렁크도 그렇고 현재 갤럭시는 아직도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어플도 지금 워치 어플 앱도 아이폰에만 나오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이제 테슬라 차량을 조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시캠 및 센트리 모드 클립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센트리 모드를 켜고 영상을 볼 수 있었던 방법은 굉장히 크게 차가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핸드폰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센트리 모드를 켜놓으시면은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이벤트들이 짧은 클립으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대신 그걸 보려면 차 안에서 보거나 아니면 글로우 박스에 연결된 USB 포트를 컴퓨터에 연결해야지만 그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짧은 클립 영상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정말 큰 충격 이외에도 짜잘한 이벤트들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안성과 편의성이 더 좋아졌죠. 대신 이거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네요. 다음으로 오토 시프트 기능이 이제 모델 3 하이랜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능이 진짜 갖고 싶었는데 모델 S, 모델 X에만 이 기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 3나 Y 차주분들은 안 찾아보셨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먼저 설명드릴게. 자동 출차 변속 베타 버전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키면 처음 주행 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진을 하거나 혹은 전면 주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후진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오토 시프트는 주행 중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기어를 자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국에 잘 알려진 유튜버인 한테타 님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보시면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좌측으로 꺾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후진하라고 뜨고 엑셀을 밟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시 전진, 다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후진,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렸을 시에 기어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짧게 설명드려서 이게 뭔가 하겠지만 이거는 한테타님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은 기능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핸들과 브레이크만을 통해서 기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겠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에도 남겨놓을 테니 한번 한테타님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기능은 모델 3 하이랜드에 일단 먼저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천천히 모든 차량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언젠간 다 해주겠죠. 다음은 시리우스 XM이라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이건 한국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가 또 어플이 지원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착 시 배터리 에너지 설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테슬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업데이트돼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 원하는 배터리 잔량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면서 목적지 도착할 때 배터리 잔량이 최소 사진과 같이 65% 이상 남아있길 원한다고 설정을 하면 차량이 경로상에서 적절한 충전소를 선택해서 필요한 충전 시간을 계산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 설정한 배터리 잔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주변에서 충전
충전소를 찾을 수 있으면 이 기능을 쓰지 않겠지만, 생각해보면 차박을 한다거나 혹은 목적지 주변에 충전소가 없을 시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경로 중간 장소 검색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테슬라 내비게이션이 좀 업데이트가 돼서 경로 중간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장소를 검색했을 때 주행 중에도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원하는 장소를 찾아서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진과 같이 스타벅스를 검색했을 시 목적지가 가는 길에 있는 주변의 스타벅스를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강수량 및 목적지 날씨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의 강수량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밑에 바를 보시면 이렇게 now라고 써있고 6시, 7시, 8시까지의 그런 강수량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강수량 뿐만이 아니라 목적지의 이 날씨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초록색이나 노란색, 빨간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더 덥고 뜨거운 걸 뜻하겠죠. 어쨌든 목적지에 이렇게 날씨를 알려준다는 거는 좋은 기능 같네요. 다만 이 기능도 보면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신청되어 있어야지 제공될 기능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후측방 경고 알림이 이제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후측방 경고 이게 또 옵션으로 추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후측방 경고 알림이 업데이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진을 할 때 좌측에서 차가 가까이 오면은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를 하고 아마 소리도 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안전 기능은 언제나 추가되면 환영인 기능이죠. 다만 좀 아쉬운 점으로 여기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하드웨어 4가 탑재된 차량에만 일단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드웨어 3 자동차에는 아직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튜닝 서비스인데요. 이게 전 세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아요.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서비스에 뭐 개선 사항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라이트쇼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이트쇼가 드디어 테슬라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라이트쇼가 업데이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되면은 이 라이트쇼가 좀 업데이트가 됐었죠. 어떤 라이트쇼일지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네요. 들어오면 바로 또 한번 해봐야죠. 다음은 부메랑프라는 이제 게임이 또 새로 적용된다고 해요. 저도 게임은 잘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이 게임은 좀 유명한 게임 같더라고요. 다른 여러 플랫폼에서도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보면 좀 아기자기한데 재밌어 보이죠? 다들 아시지만 테슬라 게임이 그다지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계속 업데이트는 해주는 게 신기하긴 한데 조이스틱 사놓고 재미가 없어서 잘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처분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해보고 좀 조이스틱 처분 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보이는데 좀 기대됩니다. 이건. 다음은 탑승자가 좌석에 앉았을 때 방구 소리가 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방구 소리가 사실 다른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 방구 소리 갖고 업데이트를 조금씩 막 이것저것 해주고 있는 거 보면 진짜 테슬라에서는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웃기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이 탔을 때 방구 소리 나면은 애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감성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네요. 이런 재밌는 업데이트도 들어온다. 그림은 사이버트럭 그림인데 다른 차들도 이 정도는 다 적용이 되겠죠. 다음은 시트 화면이 이제 스크린에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워크인 버튼을 추가로 좌석에 설치하시는 분들 계셨죠. 이제는 그거를 화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델 3 하이랜드는 뒷좌석에서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앞뒤로 조절하면은 약간 높낮이도 같이 조절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메인 스크린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차 없었던 차량들은 편리하게 워크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 필요하냐고 하면 특히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거나 동승자가 탔을 때 조석 자리가 굉장히 뒤로 밀려져 있고 시트가 그럴 때 편하게 스크린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유지 보수 요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유지 보수하는 그런 요약 기능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메인테너스를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진짜 까먹고, 그래서 굳이 매뉴얼을 찾아봐야지 이게 몇 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알지, 내연차에 비해서 그렇게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이 추가되면 운전자가 이때쯤 이런 거를 교체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정보가 나오죠. 저는 현재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을 해서 이게 다 나오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안 사용해도 전체 풀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시간 교통 상황 확인하는 건 여전히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센츄리 모드가 이제 좀 더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차량이 굉장히 큰 충격을 가했을 때는 알림이 울리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도어 핸들이 당겨질 때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슈퍼차저 정보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슈퍼차저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고장난 충전기가 또 화면에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차량 간 통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볼 때 FSD가 설치된 차량끼리 되는 것 같아요. FSD가 탑재된 차량이 경로 안내대로 가다가 뭐 도로가 폐쇄됐거나 공사하거나 하면 우회할 때 그 정보를 공유해서 다른 차량들도 그 도로를 가지 않고 따로 우회해서 빠르고 안전할 수 있게 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데 한국에는 아직 꿈 같은 얘기죠. 지금 미국에는 FSD 13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뭐 FSD는커녕 뭐 향상된 오토파일럿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진짜 꿈 같은 얘기긴 합니다. 다음은 모델 SX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에너지 앱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모델 3랑 Y에는 있는 게 SX 사이버 트럭에는 없었던 그 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차량에 이 에너지 앱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 검색인데요.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근처의 주차 공간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FSD가 탑재된 차량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될지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진 시에 음악 소리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런 기능은 좋죠. 후진할 때는 후진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 후측방 경고 알림도 뜨고 음악 소리도 줄고 하는 게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리어 스크린 조작인데요.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또 하나의 스크린이 있잖아요. 앞좌석 디스플레이에서 뒷자리 동영상을 쉽게 조작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트럭 산타 모드인데요. 사이버 트럭은 산타 모드가 없었나요? 어쨌든 산타 모드가 적용되는데 훨씬 멋있어요. 굉장히 이쁘네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음성 명령 누르신 다음에 호호호 외치시면 산타 변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기 메뉴 들어가셔서 산타 모드 클릭하셔도 변경되고요. 그 다음도 계속 사이버 트럭에 관한 내용인데, 한국에는 사실 사이버 트럭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쭉 볼게요. 스크린에서 후방 카메라 줌인 줌아웃이 된다는 것과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랩핑이나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번호판도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업데이트 소식이었는데요. 한국에는 연말에 이게 얼마나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밀려서 내년 봄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기대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국도 차별 없이 빨리 좀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연말 업데이트 소식에 관해서 설명드렸고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모TV였습니다.